도희 왔고, 재인이 왔고, 하윤이 왔고, 예림이 왔고, 은우 왔고, 로운이, 기범이. 안 들려요? 네, 이제 들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완벽하게 다 켰습니다. 이제 밖에까지 밖에 은채 왔어요? 네. 기범이 어디 있어요? 기범이 오늘은 안으로 안 들어와? 그렇군요. 추운데 지금 아이스티를. 우리 친구들도 이따가 학교 끝나고 초코라떼 따뜻한 거 먹든지 딸기라떼 시원한 거 먹든지 아이스티 먹든지 아니면 뭐 뽀로로 먹어도 되고 골라서 드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겨울이 됐어요. 오늘 일어났더니 하얗게 눈이 왔습니다. 수복이 쌓인 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계절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는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눈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남은 날들을 더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쪽부터 그냥 읽을게요. 맥이 끊겨서 그냥 366 학교부터 읽을게요. 누가 저렇게 떠들어요? 마이크 줄까? 로운이 한번 읽어볼 테야? 이 앞으로 오면 선생님 마이크 줄 텐데. 내일은 한번 앞으로 와보세요. 선생님 마이크를 줄 테니까. 어서 와. 라이 왔어요. 366쪽 시작. 올 들어 비아를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였고 만나도 정말 어색했다. 비아가 나를 판단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비아는 변한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좋아하지 않았다. 나도 비아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놓고 말다툼을 벌인 적은 없었다. 그냥 멀어졌다. 엘라와 나는 서로 비아의 흉을 봤다. 걔는 너무 얌전을 빼. 걔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못된 짓인 줄 알았지만 비아가 먼저 못되게 굴었다고 여기면 비아에게 쌀쌀맞게 구는 게 더 쉬워졌다. 사실 비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변한 건 우리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고 비아는 그대로였다.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미란다 아니에요? 지금 이게 책꽂이가 그치? 뭐가요? 책갈피가 선생님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치? 얘들아 어디까지 읽었지? 읽다 보니까 이거 읽은 거네. 여기에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라고 했어요. 어딘데? 몇 페이지야? 가장 아쉬웠던 것? 어저께 어디까지 읽었어? 어제요? 여기까지 67쪽까지 367쪽 맞아? 그래. 그럼 그냥 읽어 나갈게. 여기면 비아에게 쌀쌀맞게 구는 게 더 쉬워졌다. 사실 비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변한 건 우리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고 비아는 그대로였다. 그 때문에 더욱 짜증이 났고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따금씩 식당에 가면 비아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비아가 신청한 과목이 뭔지 알고 싶어서 선택 과목 명부를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몇 번 고개를 깐닥이고 이따금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 말고 우리는 절대 말을 걸지 않았다. 학년 중반 무렵 저스틴을 알았다. 그 전까지는 두꺼운 안경테에 어디든 바이올린을 들고 다니는 긴 머리에 마르고 귀여운 애라는 게 저스틴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저스틴이 비아에게 팔을 두르고 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비아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 라며 빈정대는 투로 엘라에게 말했다. 비아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게 뭐 그렇게 놀라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셋 중에서 비아는 당연 예쁘다. 푸른 눈동자에 검은색의 긴 곱슬머리. 하지만 비아는 한 번도 남자애들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연애 같은 걸 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는 듯이 굴었으니까. 나도 남자친구가 있다. 이름은 제크다. 선택 과목으로 연극을 골랐다고 하자 제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드라마 광이 되지 않게 조심해 라며 놀렸다. 썩 마음이 통하는 녀석은 아니지만 제법 귀여운 구석이 있다. 학교에서도 인기는 물론 영향력도 꽤 높은 편이다. 운동광이자 학교 대표 선수다. 원래부터 연극을 수강할 계획은 아니었다. 등록 용지에서 비아의 이름을 보고 나도 모르게 명부에 내 이름을 적어버렸다. 이유도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학기 내내 일부러 피해 다니다시피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연극 수업에 조금 일찍 갔더니 데이브 포트 선생님이 봄 연극에 올릴 대본을 추가로 복사해 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다. 엘리펀트맨이었다. 처음 보는 제목이라서 복사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피리리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100년 전에 살았던 존 메릭이라는 남자에 대한 연극인데 그는 심한 기형이었다. 우리 이 연극 못해요 선생님이라고 교실로 되들어와 내가 말했고 선생님은 그 까닭을 물었다. 제 동생이 얼굴에 손천적 기형이 있어요. 이 연극을 하면 너무 아픈 곳을 건드릴 거예요. 선생님은 화가 난 것 같았고 조금 냉담했지만 학교에서 이런 연극을 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선생님은 우리 음대로 작품을 바꾸었다. 비아가 에밀리 깁스 역이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똑같은 역에 도전했던 것 같다. 비아를 물리치고 내가 그 역을 따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369쪽 가장 아쉬웠던 것 시작. 비아와 우정이 어그러지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비아의 식구들이다. 나는 비아의 엄마 아빠를 아주 좋아한다. 두 분은 늘 나를 기쁘게 맞아주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두 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비아와 어기를 사랑했다. 두 분이 옆에 있으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마음이 든든했다. 우리 집보다 남의 집에서 더 마음이 든든하다니 나도 참 처량한 신세다. 그리고 물론 나는 어기를 사랑했다. 한 번도 어기를 겁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조차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비아네 집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걔 얼굴은 보기만 해도 섬뜩해 라고 걔네들은 수군댔다. 바보처럼 굴지 마 라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 처음에만 그렇지 익숙해지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냥 어기의 안부가 궁금해서 비아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마음 한편에선 비아가 받기를 바랐을지도. 안녕 통소령. 어기를 부르는 나만의 별명으로 인사를 건넸다. 370쪽. 미란다 누나. 내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깜짝 놀랐다. 어기가 신나서 말했다. 나 이제 학교에 다녀. 정말? 잘됐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충격이 컸다. 은연중에 어기가 학교에 다닐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그동안 어기네 부모님은 어기를 품 안에 넣고 키우다시피 하며 애지중지했다. 나 역시 어기를 늘 내가 준 우주비행사 헬멧을 쓴 꼬마라고 여겼던 것 같다. 어기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아와의 일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대충 둘러댔다. 고등학교는 달라.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야 하거든. 학교에 친구도 생겼어. 잭도 있고 서머라는 여자애도 있어. 잘 됐구나 어기. 네가 보고 싶기도 하고 올 한 해 잘 보내라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알겠지 어기?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사랑해. 비아한테 안부 전해줘.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알았어. 그럼 끊을게. 응. 371쪽. 잘 해낼 자신이 있지만 보러 와줄 이가 없다. 시작. 첫 공연 날 밤. 엄마도 아빠도 연극을 보러 올 수 없었다. 엄마는 회사 일로 바빴고 아빠는 재혼한 부인이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몰라서 비상대기 중이었다. 제크도 마찬가지였다. 대학팀과 놓칠 수 없는 배구 시합이 있었다. 제크는 오히려 내가 공연을 포기하고 자신을 응원하러 와주기를 바랐다. 내 친구들은 몽땅 배구 시합장으로 몰려갔다. 남자친구들이 모두 선수로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마저도 등을 돌렸다. 엘라는 내가 아닌 시합장을 택했다. 그리하여 공연 첫날 밤 그냥 아는 친구들 중에서조차 나를 보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실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리허설에서 내가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맡은 역할을 온 마음으로 느꼈다. 내가 말하는 대사를 오롯이 이해했다. 마치 머리와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사가 읽혔다. 공연 첫날 밤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다. 나는 멋지게 해낼 거야. 훌륭하게 해낼 자신이 있는데
보러 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372쪽. 다들 분장실에서 초조하게 대사를 되뇌어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커튼 사이로 강당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살짝 엿보았다. 그때 어기가 엄마 아빠와 함께 통로를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세 사람은 정중앙 오열의 자리를 잡았다. 어기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흥분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머리가 더 짧아졌다. 머리에는 헤드폰을 꼈다. 보청기인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1년 전이었다. 얼굴은 그대로였다. 데이브 포트 선생님은 무대 장식가들을 데리고 막바지 점검을 하느라 바빴다. 저스틴이 초조하게 대사를 웅얼거리며 무대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데이브 포트 선생님, 저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말해놓고 나도 깜짝 놀랐다. 선생님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뭐라고? 죄송해요. 지금 장난해? 나는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전 몸이 좋지 않아요. 죄송해요. 토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긴장이 돼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전 못해요.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버럭 화를 냈다. 미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죄송해요. 선생님은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듯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폭발 직전이었다. 얼굴이 벌개졌다. 미란다, 절대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야. 숨을 좀 깊이 들이쉬고. 전 안 나가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어느새 주르르 눈물이 흘러나왔다. 됐어. 선생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더니 무대 장식 담당이 데이비드에게 몸을 돌렸다. 조명실로 가서 올리비아 찾아와. 오늘 밤 미란다 대신 나간다고 전해. 네? 데이비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다. 어서! 선생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장! 상황을 파악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저스틴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계획을 바꾼다. 미란다가 아파. 내가 아픈 목소리를 내려고 하며 말했다. 몸이 안 좋아. 선생님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왜 아직 이러고 있어? 변명 그만하고 의상 벗어서 올리비아한테 줘야지. 알았어? 움직여! 모두! 빨리! 후다닥 분장실로 달려가 의상을 벗었다.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아가 살며시 문을 열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드레스를 건네며 말했다. 시간 없어. 이거 입어. 어디 아파? 그래, 얼른.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아가 티셔츠와 청바지를 벗고 머리 위로 긴 드레스를 뒤집었었다. 비아의 드레스를 끌어내려주고 등에 지퍼를 올려주었다. 다행히도 에밀리 깁스는 연극 시작 10분 뒤에 출연이라 머리와 분장을 담당하는 여자애가 비아의 머리를 꼬아 올리고 재빨리 분장을 해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비아가 이렇게 진하게 분장한 모습은 처음 보았다. 모델처럼 보였다. 비아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내 대사가 생각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어. 아니, 네 대사가. 잘할 거야. 비아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너 왜 그러는데 미란다. 올리비아, 2분 있다 나간다.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데이브 포트 선생님이 무대에서 목소리를 죽여 외쳤다. 비아는 선생님을 따라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나는 비아의 질문에 답할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되었다 해도 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속이 깊지? 그치? 376 공연.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느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그치? 근데 친구한테 지금 일부러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야 저기야. 그치? 양보했어. 공연 시작. 무대 뒤쪽 끝에서 데이브 포트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연극을 지켜보았다. 저스틴은 훌륭했고 가슴이 터질 듯한 마지막 장면의 비아 역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대사 실수가 한 번 있긴 했지만 저스틴이 잘 막아줘서 관객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선생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좋아. 선생님은 학생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다. 배우들과 무대 장식 담당, 조명 담당, 커튼 담당까지 모두. 선생님은 신경쇠약 직전이었다. 후회라는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을 위해 모두 무대로 나갔을 때 유일하게 후회가 됐다. 비아와 저스틴이 마지막으로 무대로 나갔고 두 사람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관객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다. 솔직히 그때는 조금 씁쓸했다. 하지만 바로 몇 분 뒤 비아의 엄마 아빠가 어기와 함께 무대로 나가는 게 보였고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다들 무대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며 배우들을 축하해 주었다.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땀에 젖은 배우들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며 서 있는 무대 뒤편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정신없이 모여든 인파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 어기가 보였다. 허겁지겁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어기의 뒤로 다가갔다. 야! 통수령! 넘겨서 378쪽 공연이 끝나고 오랜만에 어거스트를 보고 왜 그렇게 기뻤는지, 어거스트가 나를 안아주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무슨 말로 설명하면 좋을까? 세상에,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난 누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 대신 비아가 잘했잖아. 안 그래? 어거스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아줌마가 우리를 발견했다. 미란다! 아줌마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그러고 나서 어거스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안 돼. 사라져버린 사람은 엄마야. 아줌마가 나에게 물었다. 그래, 괜찮니? 비아 말이 아프다고 하던데.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 오셨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일이 바쁘대요. 저한테는 별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연극이 2번 더 남았는데 오늘 비아가 한 것처럼 에밀리 역을 잘 해낼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다가왔고 정확히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그런 뒤 아줌마가 나에게 말했다. 연극을 축하할 겸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가면 좋겠구나. 안 돼요. 어거스트가 졸랐다. 가자. 집에 가야 돼. 아저씨도 거들었다. 같이 가자꾸나. 어느새 비아와 저스틴의 엄마와 함께 다가와 있었다. 비아가 나에게 팔을 둘렀다. 당연히 가야지. 비아가 나에게 옛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내 손을 잡아끄는데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와, 다시 화해가 됐네요. 그치? 서먹서먹했다가 제8부 어거스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 넌 하늘에 다다를 거야. 날아라. 아름다운 아이야. 유리스 믹스. 아름다운 아이 중에서 이 글을 쓴 지은이 같아. 382쪽 유리스 믹스가 누구냐고 물어서 글 쓴 지은이겠지, 그치? 382쪽 5학년 자연 휴양림 수련회. 시작. 해마다 봄이면 5학년들은 2박 3일간 펜실베니아의 브로우드 자연 휴양림으로 수련회를 떠난다. 버스로 4시간 거리다. 잠은 통나무집의 2층 침대에서 잔다. 캠프파이어와 수모어가 있고 숲속 도보 여행도 한다. 1년 내내 선생님들이 수련회 준비를 시켜온 터라 우리 학년 애들은 모두 수련회로 들떠 있었다. 나만 빼고. 내가 들뜨지 않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밖에서 자본 적이 없어서 긴장한 탓이다. 내 나이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함께 자며 놀아본 적이 있게 마련이다. 캠프에 가서 자고 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자든 어쨌든 집을 떠나 자본 경험이 있다. 집 떠나서 잡아온 사람 다 잡았어? 어? 다 잡았네? 안 잡은 사람이 없네? 그치? 집 떠나서 그치. 근데 어거스트는 한 번도 없대네. 그치?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댁. 시작.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나 이모 댁에서 자고 온 적도 없다. 아주 어릴 적에는 주로 의학적인 문제들 탓이 컸다. 이를테면 매시간 기관 절개관을 청소해줘야 한다거나 영양 공급관이 빠지면 다시 끼워줘야 했으니까. 하지만 더 커서는 그냥 다른 데서 자기가 싫었다. 크리스토퍼네 집에서 자다 만 적은 있다. 8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는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였다. 크리스토퍼네 집으로 놀러가서 크리스토퍼와 함께 레고 스타워즈로 한창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지만 헤어지기가 싫었다. 크리스토퍼와 나는 제발 자고 가면 안 돼요 라며 이구동성으로 졸라댔다. 그래서 양쪽 부모님이 허락을 했고 엄마 아빠와 누나만 차를 몰고 집으로 출발했다. 크리스토퍼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자정이 되자 리사 아줌마가 얘들아 그만 이제 자야지 라고 말했다. 순간 나는 갑자기 당황스러웠다. 아줌마가 재워주려고 했지만 집에 가고 싶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새벽 1시에 아줌마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아빠는 노스 리버 하이츠까지 갔던 길을 되돌려서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처음이자 유일한 외박은 완전히 재앙으로 막을 내렸고
자연휴양림 수련회가 사뭇 긴장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만 빼면 나도 들뜨는 게 사실이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 그치? 384쪽 유명한 시작. 엄마한테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새로 사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쓰던 가방은 스타워즈 그림이 있어서 수련회에는 가져가기 싫다. 스타워즈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유명해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중학교에서는 다들 모든 유명한 게 하나씩 있다. 레이디는 해양 생물과 바다 같은 것들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또 아모스는 야구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하다. 샬롯은 6살 때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한 일로 유명하다. 히메나는 똑똑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로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맥스 G와 맥스 W는 쉬는 시간마다 오로지 던전스 앤드 드래건스 생각뿐이니 아무튼 요즘 나는 스타워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물론 나한테 보청기를 해준 그 의사 선생님처럼 나에게는 스타워즈가 언제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단지 그걸로 유명해지기 싫을 뿐이다. 딱히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스타워즈는 아니다.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내가 뭘로 유명한지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다. 스타워즈 여행 가방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 386조 여행 가방 싸기 시작. 큰 여행을 앞둔 전날 밤 엄마가 가방 싸는 걸 도와줬다. 먼저 수련회에 가져갈 옷을 모두 꺼내 침대에 올려놓고 엄마가 깔끔하게 개서 차곡차곡 가방에 넣는 동안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로고나 그림이 없는 평범한 파란색 여행 가방이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책을 한 권 챙기자. 잠이 안 오면 손전등을 꺼내서 잠이 올 때까지 책을 좀 읽으면 되잖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꿈을 꾸면 어떡하지? 선생님들이 계시잖니. 잭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바브를 가져가야겠다. 바브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아끼던 인형이다. 보들보들한 코가 달린 작은 검은색 곰인형. 이제 바브가 없어도 잘 자잖아. 안 그래? 그러긴 한데 혹시 한밤중에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올지도 몰라서 옷장에 넣어놨어. 가방 속에 숨겨두면 되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브를 옷장에서 꺼냈다. 휴대전화 가져가도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네가 잘 지낼 거라고 믿어. 어기. 정말 가방에 바브를 넣을 거야? 응. 아무도 못 보게 가방 깊숙이. 엄마는 바브를 가방 안쪽에 깊숙이 쑤셔넣고 티셔츠로 가렸다. 겨우 이틀인데 옷이 정말 많구나. 내가 정정했다. 2박 3일이지.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박 3일. 엄마가 지퍼를 채운 뒤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렇게 무겁지 않네. 들어봐. 내가 가방을 들었다. 괜찮아.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았다. 그런데 제국의 역습 포스터는 어디 갔어? 아, 옛날에 뗐는데.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 몰랐네. 내 이미지를 조금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렇구나. 엄마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참, 벌레 쫓는 약 뿌리는 거 잊지 마. 알겠지? 다리에. 특히 숲속에서 하이킹할 때. 바로 여기 앞주머니에 넣어놨어. 응. 그리고 햇빛 나면 모자 챙겨 쓰고 타기 싫으면 꼭꼭 부탁인데 수영하러 갈 때는 보청기 빼는 거 잊으면 안 돼. 감전돼서 죽어? 아니, 그러면 아빠가 난처해져. 보청기 값이 엄청 비싸거든. 엄마가 깔깔 웃었다. 앞주머니에 비옷도 넣어놨어. 비가 와도 마찬가지야, 여기. 알겠지? 모자로 보청기를 가리는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경례를 붙였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빙그레 웃고는 나를 엄마 쪽으로 끌어당겼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자랐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오기. 엄마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 더 큰 것 같지 않아? 당연하지. 아직도 우리 학년에서 제일 작은데 엄마는 네 키를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 가서 싫으면 어떡하지? 재미있을 거야, 어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 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래, 이제 자야지. 겨우 9시야, 엄마. 내일 새벽 6시에 버스가 출발하잖아. 지각하면 안 돼. 자, 빨리. 이는 닦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엄마가 내 옆에 누우려고 했다. 재워줄 필요 없어, 엄마. 졸릴 때까지 혼자 책 볼래. 정말? 엄마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쥐더니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해. 그럼 잘 자라 아들. 좋은 꿈 꾸고 엄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보자 얘들아.